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기업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고 재무 책임자, 그 CFO가 직접 설명한 내용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FO가 이번 분기를 뛰어났다, outstanding quarter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FO 발표는 그 기업의 속내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숫자들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료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이 기업 성장성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 전략 같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CFO 시각으로 따라가 보는 거죠. 네, 바로 그 핵심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CFO가 제시한 큰 그림부터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뛰어난 분기였다. 이걸 아주 강하게 어필했어요. 네, 바로 주요 지표들을 이야기했죠. 네, 딱 보니까 대출 실행액, 오리지네이션즈라고 하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해서 26억 달러를 넘었다고. 와,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랍니다. 37%면 정말 인상적인 숫자죠. 근데 이게 단순히 대출만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 CFO 설명에 따르면 강력한 대출 수요가 있었답니다. 특히 신용카드 빚, 이거 재용자 하려는 수요. 아, 요즘 금리가 좀 그런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출을 사가는 투자자들 있잖아요. 마켓플레이스 투자자들. 이쪽 수요도 아주 강했다고 해요. 주문도 늘고 가격 조건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돈 빌리려는 사람도 많고 그 대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도 많고 이게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선순환이죠. 이게 바로 CFO가 말하는 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은행 모델의 강점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CFO가 실적 강조하는 게 신용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이에요. 대출질이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신용 보강 없이도 그냥 바로 사간다는 거죠. 아, 다른 데는 뭔가 안전장치를 더 요구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게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양도 늘었는데 질도 좋다. 이런 자신감이죠. 허허,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구주화 증권 프로그램 얘기도 있었어요. 새로운 등급 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보험 자본을 끌어들였다고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신규로 14억 달러 발행한 거 말고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 있잖아요. 이걸 또 2억 5천만 달러치 팔았는데 여기에도 보험 자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험 자본이면 좀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투자자들까지도 이 회사 자산을 인정하고 투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단순히 대출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행 라이센스 활용 얘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당장 안 팔고 좀 길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이게 12억 달러 이상이고 또 계속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포트폴리오에도 3분기에만 6억 달러를 넣었다고요. 이건 어떤 전략이죠? 이건 이제 은행 모델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대출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을 꾸준히 내는 거죠. 이게 대차대조표 성장이고 동시에 시장 좋을 때는 마켓플레이스 투자자들한테 팔 물량도 확보해 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상황 봐가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강점이죠. CFO가 이걸 경쟁 우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하, 양손에 떡을 쥐고 있네요, 약간.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매출로는 어떻게 나타났나 보죠. 매출, 레버뉴도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2억 6,600만 달러. 이것도 상당한데요. 네, 매출 구성도 좀 봐야 합니다. 크게 비이자 이익이랑 순이자 이익으로 나뉘죠. 네, 먼저 비이자 이익, non-interest income. 이게 75%나 늘어서 1억 800만 달러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네요. 75% 증가.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마켓플레이스 판매량 증가, 또 판매 가격 좋아진 거, 그리고 신용 성과 좋은 거, 이게 다 합쳐진 결과겠죠? 네. 근데 여기에 CFO가 하나 더 언급한 게 있어요. 낮아진 기준금리 덕도 좀 봤다. 아, 금리 하락이요? 어떻게 이익이 됐죠? 그 아까 말한 매각 예정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거 공정가치 평가일 때 금리나 내려가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서 한 500만 달러 정도 평가 이익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딱 제시했어요. 이야, 외부 환경 변화까지도 이익으로 가져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기둥, 순이자 이익, Net Interest Income, NII라고 하죠. 이것도 사상 최고치.
1억 5,800만 달러. 이건 이제 은행처럼 직접 대출 갖고 있으면서 이자 받고 예금이자 같은 비용 빼고 남는 돈이죠. 맞습니다. CFO는 이걸 아주 중요한 반복적 수익원이라고 강조했어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라는 거죠. 마켓플레이스 실적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NII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자 내는 자산 자체가 커지고 있고 또 자금 조달 비용 관리도 잘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CFO는 앞으로도 이 NII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더군요. 결국 이 회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수수료 벌고 비이자 이익 또 직접 대출 굴려서 이자도 벌고 순이자 이익 이 두 개 엔진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CFO가 말했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은행 모델의 수익 창출 능력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NII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게 순이자 마진, NIM인데 이것도 6.2%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님 개선이면 쉽게 말해 돈 빌려와서 돈 빌려주는 장사를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금 조달초 그러니까 예금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총 예금은 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살짝 줄었다는데 그 이유가 좀 재밌더라고요. 브로커 예금 이걸 6억 달러나 줄였다고요? 네, 맞아요. 브로커 예금은 아무래도 금리를 좀 높게 줘야 하거든요. 대신 관계 예금, 그러니까 직접 유치한 고객 예금은 늘었다고 하고요. 아, 비용 구조를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예금 포트폴리오의 질을 좀 높이려는 거죠. 브로커 예금은 자금 모으긴 쉬운데 비싸고 또 고객 충성도도 낮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직접 유치한 예금이 더 안정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특히 레벨업 세이빙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30억 달러 가까이 되면서 올해 예금 증가를 거의 다 이끌었다고 해요. 고객한테 좋은 걸 주면서도 전체적인 예금 금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CFO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 좋고 수익성 좋고 그럼 비용은 어땠을까요? 비이자 비용, Non-Interest Expense. 이건 1억 6,3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네요. 네, 비용은 늘었습니다. CFO도 이건 이미 예고했던 바라고 하면서 주로 마케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마케팅 비용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 증가율 19%보다 아까 매출 증가율 32%가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매출이 더 많이 늘었네요. 네.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비용 쓴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CFO는 이 비용 증가가 그냥 쓴 게 아니라 2026년 이후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새로운 대출 채널 같은 거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데 썼다는 거죠. 미래 투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비용이 늘어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CFO도 바로 이어서 효율성 비율, efficiency ratio가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 효율성 비율. 수익 대비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비용이 늘었어도 매출이 워낙 크게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이걸 어필하는 거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마케팅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비용 효율성까지 잡으면서 성장 중이다 이런 메시지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 건전성. 아무리 돈 많이 들려주고 매출 올려도 떼이면 말짱 꽝이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FO는 이 부분에서도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성과가 여전히 우수하다, 업계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투자자들이 신용보강 없이도 대출을 사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대손 충당금, Provision for Credit Losses라고 하죠. 미래에 떼일 것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인데 이걸 4,600만 달러 적립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현재 소비자 신용 상태도 안정적이고 또 자기들이 대출 심사를 아주 신중하게 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럼 실제로 떼인 돈, 순손실률은 어땠나요? NCO 레이쇼라고 하던데? 네, Net Charge-off Ratio. 이것도 이번 분기에 2.9%로 오히려 약간 개선됐다고 합니다. 오, 좋아졌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CFO가 좀 솔직하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좋아졌냐면 최근에 나간 대출들, 이게 아직 얼마 안 돼서 건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출 연차 효과죠. 아,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 대출들이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 손실률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상되는 손실률 상승까지도 이미 현재 쌓아둔 흉당금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연히 괜찮을 거다 이게 아니라 예측되는 위험은 미리 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죠. 아하, 미리 계산에 넣었다는 거군요. 예상 생애 손실률, lifetime loss expectations, 이것도 모든 대출 연차에서 안정적이거나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발표 자료 16페이지를 딱 찍어서 언급했더라고요. 자신감이죠. 네. 결국 이 우수한 신용성과랑 선제적인 위험관리, 이게 이 회사의 어떤 마켓플레이스 모델과 대차 대조표 운용, 이 모든 걸 받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재무 상태, 대차대조표 건전성 한번 요약해 볼까요? 총 자산은 11억 달러, 전 분기보다 3% 늘었고요. 네, CFO는 이 대차대조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반복 수익도 내고 또 마켓플레이스 물량 조절도 유연하게 하는 경쟁 우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렇죠. 그리고 자본 상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동성을 갖춘 우량 자본 상태다. 추가 자본 조달 없이도 앞으로 성장할 돈 충분하다. 이렇게 딱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하다 이 얘기죠.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뭐 이런 시그널이네요. 네,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성적표, 이익을 한번 보죠. 세전이익이 5,7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면서 사상 최고치래요. 네, 대단하죠. 세금 13,000달러 빼고 순이익이 4,400만 달러. 네. 이걸 이제 주식수로 나눈 희석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37달러.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늘었습니다. 3배?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수익성 지표, 유형 자기자본 수익률, ROTCA, 이게 13.2%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ROTC, 이게 13.2%면 좋은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기죠? 오, 네. ROTC는 이제 회사가 실제 운영에 쓴 주주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잘 냈냐는 건데요. 13.2%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추세고요. 또 회사가 제시했던 전망치, 가이던스 상단을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아, 예상보다 더 잘했다. 그렇죠. CFO가 계속 말하는 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은행 모델의 수익 창출 능력, 이게 정말로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인 거죠. 주당 유형 장부 가치, Tangible Book Value per Share, 이것도 11.95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것도 주주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성적표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4분기 전망은 어땠는지 보죠. 네, 전망도 중요하죠. 일단 3분기 기세가 좋으니까 이걸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대출 투자자 수요도 여전히 좋고 판매 가격도 오름세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덕에 양질의 대출이 늘고 있다고요. 네,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조했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현실적인 얘기도 했어요. 보통 연말에는 휴가도 있고 그래서 4분기에는 대출 실행액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계절성이죠. 아, 연말 효과 같은 거군요. 네, 뭐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4분기 대출 실행액은 25억 달러에서 26억 달러 사이를 예상했어요. 3분기랑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인데 그래도 작년 4분기랑 비교하면 여전히 35%에서 41% 늘어나는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성장세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당금 쌓기 전 이익, PPNR, 이건 9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에서 35%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전망치의 4분기에 금리가 2번 정도 내려갈 거라는 가정, 그리고 아까 말한 미래를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 이게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변수들까지 다 감안한 수치군요. 네, 그런 걸 고려해도 이 정도 이익 성장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죠. 수익성 지표인 ROTC는 10%에서 11.5% 사이를 예상했고요. 3분기보다는 좀 낮아지지만 이것도 작년 4분기 대비로는 3배 이상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FO가 11월 5일에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더 자세한 전략이랑 재무 목표를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그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거죠. 네, 오늘 저희는 한 기업의 2025년 3분기 실적, 그 중에서도 CFO 발표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대출, 매출, 이익, 거의 모든 지표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을 보여줬네요. 네, 그랬습니다. CFO는 이게 자기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은행 모델이 잘 돌아간다는 증거고, 특히 신용관리를 잘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4분기 전망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여전히 좋아 보였습니다. CFO 말만 들으면 정말 모든 사업 영역이 순항 중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FO는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성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시에 신중한 접근, 절제된 성장 이런 표현 쓰면서 안정성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걸 강조했고요. 근데 이제 이 발표 내용만 보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은 이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뛰어난 신용 성과랑 성장세를 앞으로 만약에 거시경제 환경이 좀 안 좋아지거나 경쟁이 더 심해졌을 때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CFO도 물론 미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 부분이 이 기업 모델이 계속 잘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2026년 이후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 투자를 늘린다는 거,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투자겠지만 과연 그 비용 효율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객을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